안녕하세요, 김주장입니다.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벌써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했던 그 프로 사진 작가들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각 조명의 리플렉터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히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말했던 것처럼 3D 가상현실 스튜디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엘릭시서라는 사의 프로그램이고요. 이름은 세더라이트 3D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트라이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조작해 보신다면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빠르고 명쾌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각 OS에 맞는 용으로 이렇게 다운 받으시고요. 짧지만은 뭐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시간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만져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그러는 시간들은 아니에요. 지금 간략하게 보면 왼쪽 창은 조명이나 카메라 각도 등 높낮이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조명의 색온도를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따른 값으로 대략적인 어떠한 촬영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풀 프레임을 썼고 3:2 비율의 24-105 렌즈, 그리고 셔터는 125분의 1, 이런 관련된 카메라 조작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들어간 장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익스포트, 그러니까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배치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배치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도 촬영하기 전에 어떠한 연출 촬영에 있어서 어떠한 조명 컨셉을 잡아야 된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메모로 조명을 어떻게 들어갈 거고, 어떻게 커트할 거고,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배치도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좀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이러한 부분들로 조명 배치도, 제가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조명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서술하고 이런 그림으로 배치도를 그리는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바짝 드시나요? 네,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고 바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앞서 이렇게 설명드리기로 했던 이제 각 조명 툴마다 효과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은 모노헤드, 우리 포맥스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모노헤드 조명이고, 이 모노헤드 조명에 18cm 가장 기본적인 리플렉터가 달려 있습니다. 깊이는 13cm, 우리 기자재실에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명에 500W 조명이 쓰였는데, 신형과 구형 장비 설명드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121, 8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세팅하는 게 구형 장비고, 신형 같은 경우는 FND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서 4.0부터 3.0부터 4.0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다단계로 나눠진다는 부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대 출력일 때는 500W가 쓰이고 있지만은, 자, 8로 줄여 볼게요. 노즐을 8로 줄이게 된다면은 2배가 아닌 뭐죠? 2의 2승 4배 125W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중간고사로 이렇게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고 나올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리플렉터를 자 보시면은 레이저 광선이 쏘이고 있습니다. 모델 얼굴 쪽에 바로 꽂아 내리도록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핀이 나가면은 나간과 동시에 어떠해요? 광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조명 조작에 있어서 이 조명 헤드,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은 모델 얼굴, 내가 아니면은 내가 비추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약간씩은 조금씩 다르게 차이를 두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주변부에 따라서 약간 이 콘트라스트 깊이와 부드러움 차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이렇게 어긋나고 광량을 좀 세게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소프트박스가 없어서 이런 벽 마운트를 하고, 자 이렇게 벽 마운트를 하면은 어때요? 보시기에 여기가 엄청 큰 광원이 돼 버리죠. 근데 지금 이 조명 500W 밖에 안 되니까 우리 힘을 좀 합쳐줘. 자 조명을 좀 더 센 걸로 바꿔볼게요. 1000W 2배짜리로. 네, 2배짜리로 풀로 때려버리니까 어떤 콘트라스트도 거의 없는 듯한 느낌의 쨍한 어떠한 엄청난 큰 광원이 생기죠. 그런 느낌으로 할 때 이렇게 벽 바운스나 이렇게 측면에 대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촬영하는 부분들 광원 자체는 점, 선, 면인데 이 지금 점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을 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흰 벽을 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자재실에서 촬영을 하게 될 때 이 리플렉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소프트박스만으로도 너무 뭔가 콘트라스트가 너무 지는 것 같고 광원 자체가 너무 좀 타이트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리플렉터를 끼우고, 우리 스튜디오가 옆면이 전부 다 흰색 벽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 벽면에 바운스를 친다. 바운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러한 느낌처럼 소프트한 느낌을 연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쪽을 한번 빛이 갔기 때문에 바운스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 리플렉터만 잘 사용해도 정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다양한 리플렉터의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광원을 모델 쪽으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사광으로 놓고 가장 렘브란트적인 느낌 얼굴 쪽으로 이렇게 놓고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00W로 놓고요. 대략적인 느낌은 8이었죠 아까. 8로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좀 비교적 얼굴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70200 줌렌즈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모델분의 얼굴 이 콘트라스트 느낌을 머릿속에 박제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 조명의 위치는 사광인데 높낮이에 따라서 자 코 그림자를 잘 봐주세요. 각종 높낮이에 따라서 어떠한 연출되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아래에서 쏘는 거는 호러 느낌이죠. 뭔가 이제 공포 귀신 영화들에서 많이 쓰이는 듯한 그 조명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여러분 원나이트를 이용하실 때 이 원나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키라이트잖아요. 이 키라이트를 이용하시는데 적정의 모델의 키보다는 살짝 높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4가지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가 원나이트를 가지고 촬영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나이트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섀도우가 많이 져서 흰색 반사판으로 이렇게 덧댔던 거를 보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러면서 약간 조명을 한 개지만은 조명 두 개인 것처럼 한 개는 필라이트 개념으로 큰 스티로폼 반사판을 이용했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즉 이 리플렉터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면에 조명을 직광으로 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되게 상당히 많이 집니다. 그래서 얼굴과 그런 경계에 있는 빛을 안 닿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암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사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연출하는 방향에서 일부러 그렇게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봐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다양하게 일단 리플렉터 깊이와 넓이 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좀 극단적인 애로 깊고 넓은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깊고 넓은 부분으로만 바꿨는데 조명 광량은 그대로예요. 조명 광량은 그대로. 그런데 훨씬 더 밝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 이 경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빛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밀조밀하게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해서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냥 기본 리플렉터를 썼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부분들을 쭉 모여져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소방 호수 물줄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 호수 맨 처음에 이렇게 쐈을 때 뭐 이렇게 멀리 쏘려면 이렇게 쪼고 넓게 분사하려면은 뭐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뭐 넓게 나가는 대신 개소리가 계속 나네요. 넓게 나가는 대신 멀리 나가진 않죠. 뭐 그런 원리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물줄기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리플렉터의 직경과 구경에 따라서 같은 조명의 광량 색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누트로 보겠습니다. 스누트는 말 그대로 빛이 좁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스튜디오 배경으로 보면은 빛이 하나도 안 닿고 이제 모델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스누트로 지금 보면은 얼굴 쪽으로 본다면 이 스누트를 사실상 이런 사광에 그러니까 렘브란트 사광으로 이렇게 놓지는 않고 대부분 측면으로 해서 이러한 엣지 면 부분들을 많이 살리거나 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조명 광량을 건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뷰티 DC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뷰티 DC 같은 경우는 갑자기 뷰티 DC를 했더니 뭔가 콘트라스트 자체가 너무 세지고 뭔가 음영이 많이 생기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뷰티 DC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렇게 나가는 빛을 반사 한번 시켜서 이 가스로 쏘는 거기 때문에 광량이 좀 들게 됩니다. 물론 또 뷰티 DC를 한 개 정도만 쓰지도 않고 뷰티 DC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광으로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똑같은 위치로 한번 놓고 적정 노출을 맞춰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보실 때 어때요? 별 차이가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3D로 구현된 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캡처해서 지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피부에 대한 톤과 이런 면들이 경계에 떨어지는 면들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이 뷰티 DC 같은 경우는 이런 사광 느낌으로 쓰진 않고요. 사실상 약간 정면에 대한 느낌으로 쓰고 아래쪽에 필라이트로 반사판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어때요? 지금 그냥 카메라와 위치를 거의 비슷하게 했더니 뭔가 외국 잡지에서나 보던 뭔가 ST 로더 같은 뭐 이런 그 화보의 느낌이 조금 살짝 나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약간 이 뷰티 DC 같은 경우는
사광보다는 콘트라스트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그림자를 목 쪽으로 이렇게 끊어지게끔 이렇게 정면광으로 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목 쪽에 있는 그림자도 반사판을 이용한다든지 필라이트를 이용해서 좀 채워주면은 훨씬 더 풍부한 사진이 되겠죠. 또한 뭐 여기에 림라이트로 헤어라이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점점 조명 개수를 추가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쪽 원위치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우리가 정말 많이 쓰게 될 소프트박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파라볼릭이라고 해서 지금 제 첫 번째 강의 때 봤던 뭐 이러한 느낌의 파라볼릭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설명 안 드렸었네요. 우리 엄브렐러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자재실에도 있는 거거든요. 이 엄브렐러는 이 투과되는 엄브렐러가 있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엄브렐러 깊이를 조정하면서 소프트박스와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엄브렐러는 이게 하나의 흰색의 그 우산이라서 정말 화이트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반사 형식으로 실버로 되어 있는 이 엄브렐러 같은 경우는 조명을 이렇게 반대로 치워서 이렇게 좀 집광하는 느낌이라서 보이세요? 이 콘트라스트가 생기는 부분 다시 한번 화이트 투가 엄브렐러랑 반사 엄브렐러 비교해 볼게요. 지금은 반사 엄브렐러고요. 지금 이 부분들 잘 봐주세요. 자, 투가 엄브렐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링 시간이 좀 걸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떠세요? 느낌 차이가 좀 나나요? 이런 것처럼 이게 반사를 펴주냐 아니면 직광 모아서 이렇게 때리냐 넓게 펼쳐주냐에 따라서 조명에 대한 콘트라스트가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프트박스는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네요. 거천과 속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가 엄브렐러와 반사 엄브렐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듯한 조명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거천, 속천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광량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정으로 포토샵으로 보정한다는 게 아니라요, 조명 광량을 올려서 떨어진 노출을 살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누트처럼 이렇게 좁게 나가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광, 후면광으로 이렇게 노트래도 면으로 이렇게 잡히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을 이야기하는데 개가 짖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는 조명을 1점, 2점, 3점씩 늘려가면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헤어라이트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